5분으로 듣는 박하늘의 경제 토픽 2023년 12월 15일 664번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FOMC 기준금리 동결 12월 13일 정례회의 결과 기준금리를 현 5.25에서 5.5% 수준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9월 동결 결정 이후 4개월 연속 동결 결정인데요. 연준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의 목표 2%로 되돌리기 위해 추가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통화 정책의 누적된 긴축 그리고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시차, 경제 및 금융 변화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FOMC 정례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요가 끌어넘치는 고전적 수요 과부하 때문이 아니었다고 밝혔고, 파월 의장은 과거와 달리 상품과 노동시장에서 모두 매우 강력한 수요와 이례적인 공급 제한이 결합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었다며 경제 곳곳의 공급 측면이 팬데믹 이전 위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여기서부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지만 지금까지는 좋다며, 금리 인하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금리 인하 시기는 논의 주제였다며 통화정책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따뜻한 바람이 온다. 그림은 FOMC 위원들이 찍은 점도표인데요. 24년 예측한 파란 평균선이 23년 마지막 금리를 예측했던 빨간 선보다 3단계 이상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전문가들은 인하 시점이 더 당겨지고 횟수도 더 늘어날 것이라 전망하며 패드와치는 24년 3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을 39%에서 7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탈 CEO는 24년 기준금리를 약 2%포인트 내리면서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는 3% 초반까지 빠질 것이라며 현재 역전되어 있는 미국채 수익률 곡선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시장에서도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도 기준금리 동결. 유럽중앙은행은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4.5%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번 결정은 23년 10월 결정 이후 2회 연속된 동결 결정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성명에서 최근 몇 달 동안 물가가 하락했다며 현재 주요 정책금리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면 중기 목표치인 물가상승률 2%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금리 인하 시그널은 없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트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우리는 절대 물가와의 싸움에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며 금리 인하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 영국 중앙은행도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5.25%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결정은 23년 9월 결정 이후 3회 연속된 동결 결정이지만 만장일치로 동결한 미국과 달리 아직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9명의 위원 중 3명은 0.25% 인상을 지지했습니다.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도 연이은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23월 1월 10% 이상에서 10월 4.6%로 낮추는 데 도움이 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물가 상승률을 2%로 되돌리기 위해 결정을 내리겠다 밝혔습니다. 중국의 부동산의 구조 조정 소식입니다. 중국의 컨트리가든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는 사업장 소액 지분을 완다 그룹에 매각하고 그 처분 금액을 구조조정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차 형제이난이 촉발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은 기자와 서울지법에서 만난 자리에서 계약구조상 이를게 하나도 없는 명성 있는 사모펀드가 무리수를 둬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가 막대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울 뿐이라 밝혔는데, 최근 MBK 파트너스가 제2차 형제의 난을 촉발시킨 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언급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영권 방어와 관련하여서는 준비가 다 끝났다며 당장 공개 매수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최근 조현범 회장의 우군으로 평가되는 조양래 명예회장과 지분 2.72%를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중신징웨이 중국 경제 매체는 중국정보통신연구원 발표 보고서를 인용해 23년 10월 화이브지 스마트폰 출하량이 2643만 5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5.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삼성전자는 2023년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한 것과 대비되는 소식이네요.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한국철도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광역철도망 유지보수 업무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성공의 열쇠는 모른다. 그러나 실패의 열쇠는 모두의 비위를 맞추려 하는 것이다. 빌 코스비. 주말 잘 보내세요.